작가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본인방 타이틀을 일본기원에 헌납을 해서 프로 타이틀을 만든 거죠. 근데 그 본인방 가문의 마지막 본인방이 수제 본인방이라는 분인데, 당시는 소목을 중시했어요. 화점이라는 걸 잘 안 뒀습니다. 화점은 뭐 진짜 1년에 한번 두세 번 볼까요? 더군다나 3, 3은 생각도 못 하고요. 근데 오청원 선생이 그 수제 본인방, 마지막 본인방하고 이제 기념기를 두는데 흙으로 둔 겁니다. 선이에요. 덤이 없어요. 이렇게 뒀어요. 화점을 첫 수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상식은 소목을 중시했기 때문에 화점은 조금 좀 변칙수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당대 최고 실력자한테 기념기를 두는데 화점을 뒀어요. 이 첫 수를 보고서 굉장히 주변에서 술렁술렁 거렸습니다. 두 번째 소목을 뒀고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게 3, 3을 뒀어요. 그러니까 종래 상식은 소목을 두고 뭐 걸친다든지 굳혀서 두는 게 상식인데, 종래 상식을 깨는 그런 포석을 펼쳤던 겁니다. 근데 요즘 같으면 흔하죠. 요즘 이수를 두면 아주 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포석을 생각한 게 저 오청원 선생님이 실전에 응용한 게 최초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소목을 붙이면 아주 좋습니다. 붙이면 집도 한 10집 생기고 발전성이 좋아서요. 근데 두 수가 들죠. 오청원 선생께서 이 포석을 쓴 것은 길을 한 수로 결정하고 스피드하게 변으로 발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변으로 발전하는 바둑이 많습니다. 요즘은 상식적이고 흔한데 당시로는 아주 파격적인 거였죠. 그런데 다음 세 번째 수가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어디 뒀을까요? 여기다 뒀어요. 여기요. 당시 그 수제 본인방은 바둑계에는 정말 지존처럼 군림하는 강자인데, 야, 이거 뭐 명인한테 너무 불손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상당히 파격적이었죠. 그래서 이 바둑 진행이 이제 몇 수만 더 보시면 이제 굳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고요. 또 굳히니까 이렇게 뒀어요. 그러니까 종래에 여기 도책 수책이라는 이 명인급부터 쭉 내려오는 전통적인 수법인데 그 틀을 깬 겁니다. 그래서 이 바둑 포석이 이 이후에 굉장히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수법으로 여기까지 둔 거예요. 여기까지. 상식적으로요. 왜 갑자기 AI가 나타나서 다른 식의 바둑을 많이 둡니다. 근데 이 바둑은 결과가 오청원 선생이 졌습니다. 두 집인가 졌는데요. 당시 시합은 어떠냐면 백 잡은 쪽이 오늘은 여기까지 두자 하면 거기서 중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쉬러 가죠. 이제 며칠 바둑을 둔 겁니다. 상수가 오늘 쉬자 그러면 쉬어야 돼요. 그게 이제 관례입니다. 그러면 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수제 본인방 제자들이 많잖아요. 한 문화생이 많습니다. 열심히 연구하는 거예요. 수제 본인방의 그 전 제자들이 총동원해서 공동 연구를 해서 수를 발견하고 오청원 선생은 혼자 상대하고 바둑이 유리했는데 끝내기에 가서 중앙에 아주 멋지게 치중하는 끝내기가 있었어요. 그 수를 발견한 거예요. 그 제자 중에 마에다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발견해서 이 바둑을 이제 수제 명인이 지는 거를 모면한 거죠. 당시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이상한 수법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둬보니까 만만치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포석 역사상 새로운 감각을 만드신 분이 오청원 선생님입니다.
오늘 강의하다 보니까 명지대 바둑학과에서 강의하는 기분이 드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바둑 포석의 흐름이 이렇게 변화해 왔는데요. 오늘 이제 보실 바둑은 이 두 점 바둑입니다. 프로 구단이 아까 얘기한 저 전략하고 두 점 놓고 둔 바둑입니다. 진행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붙였어요. 이 굳힌 거 AI가 나오기 전에는 1년에 뭐 어쩌다 한두 번 나오는 좀 특별한 변칙수라고 인정을 받았고요. 요렇게는 많이 두죠. 요걸 가장 많이 두고요. 근데 이 수를 AI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붙이는 수 중에 이 수가 좋다. 다음에 걸치고요. 여기를 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바둑을 이제 관전을 했는데 보통은 여기를 많이 둡니다. 이 형태가 낫이 있죠. 근데 이 형태는 여기도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수가 범상치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쪽은 들어가는 수가 있는데 여기는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여기 좁아갖고요. 이렇게 공격당하면 여기 별로 집 만들 공간이 부족해서 여기로 들어오긴 좀 어렵습니다. 여기 있으면 요거는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벌릴 여유가 있죠. 그래서 이 수를 딱 두는데 역시 범상치 않습니다. 여기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일로 들어가기 좀 거북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걸로 이기는 건 아니고요. 이쪽 진행을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여기를 이제 붙였습니다. 이렇게 씌웠고요. 이렇게 받았어요. AI 바둑의 특징은 이전 같으면 이렇게 이제 갈라쳐서 흙의 발전을 갖다 견제하는 게 보통인데 AI의 특징은 3-3을 잘 들어가죠. 요즘 아마추어분도 걸핏하면 3-3 들어갑니다. 3-3 들어가서 일단 집을 차지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한 10집 차지했죠. 그런데 여기를 딱 벌려두니까 귀는 한 10집 차지했는데 너무 모양이 좋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모양이 되면 여기가 커지든지 이쪽이 커지든지 어느 한쪽으로 깨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가령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이도를 공격을 해서 이쪽이 집이 커집니다. 물론 이쪽으로 들어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어떻게 공격을 해서 여기가 커지죠. 그런데 이 AI 바둑의 큰 장점이 이 침투해서 삭감을 잘해요. 이제 한번 보시죠. 어떻게 삭감을 했는지. 여기 들어갔어요. 여기요. 이거는 많이 쓰는 수입니다. 이 수 뜻은 이렇게 두면은 여기를 선수하고요. 이렇게 벌려서 아담하게 근거를 좀 마련하자 이런 뜻입니다. 흙도 귀를 이렇게 집을 크게 붙여서 불만이 없는 거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고요. 저도 강의할 때 이 수법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요 다음에 놀라운 수가 나와요. 이러고 해야 되는데 여기를 갖다 붙였어요. 이 수는 저도 프로기사 생활을 수십 년 했지만 이 수는 정말 놀랐습니다.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는 있어요. 여기는 있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속임수의 하나인데 이렇게 받으면 그때는 이렇게 안 하고 끼워요. 끼우면 이제 이렇게 두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끊어 잡으면 사니까 여기 두면 이렇게 단수를 치겠다 이거. 그럼 납작해지고 이쪽은 좋아지고. 여기 좀 암수형이거든요. 그런데 일로 받아서 별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일로 받으면 별 별일 없다. 똑같이 끼워도 이렇게 되는데 간수 치고 나서
이 돌이 나가기가 힘들어요. 이 돌이 나가면은 공격을 당해서 둘 중에 하나가 양곤마가 돼서 아주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야 되는데 보태준 결과가 됐죠. 그래서 여기 붙이는 수는 옛날부터 연구가 돼 있는 수입니다. 속임수로요. 근데 이렇게 받으면 별게 없다. 이제 속임수 퇴치법이 이거죠. 그런데 여기 붙이는 거는 정말 놀라운 착상이에요. 생각하기 힘듭니다. 이 수의 뜻은 이렇게 두면 아까 그 경우보다 훨씬 흙이 많이 당합니다. 이렇게 두세요. 여기 끊어 잡히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당했죠? 훨씬 납작해졌어요. 흙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종래에 처음 보는 이 응수타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AI 바둑의 특징은요, 3-3 들어가서 귀를 차지하는 바둑을 많이 두고요. 붙이는 수를 많이